정치 파발마 두 분 스튜디오에 막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치 않는 땡벌입니다. 봉벌어 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쳐요. 봉침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봉침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럼요. 늘 장착돼 있어. 만두 정도는 뚫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나는 봉침보다 만두가 좋다. 평론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던질 만두 많이 갖고 왔습니까? 아유, 봉침 정도는 뭐 그냥 제압이 가능합니다. 뭘 제압? 만두를 어떻게 제압을 말고 하는 그냥 적당할 때 던지는 걸로 하세요. 만두를 어떻게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맛있으면 제압돼요. 자, 저희가 아까 이 허리케인 라디오 시작할 때 네. 런던 보이즈 할렘 디자이 이런 노래 틀어드리면서 로라장 얘기했거든요. 그때 한층 많이 문자를 보냈어요. 네. 1970년대 초반 명동 유네스코 백화점 옥상에 롤러장 무지하게 붐볐습니다. 자주 갔었죠. 크크크. 아, 70년대 초반이면은 제가 70년대 초반이면 잘못 쓰신가? 전 미취학인데. 80년대 초반이. 그렇죠. 미취학? 전 미취학이죠. 어린이. 미취학아도. 최수영 어린이. 하여튼 로라장 가본 적 있어요, 두 분? 아니 뭐 저희 땐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최수영 평론가는 놀라장 안 가고 당구장에 살았어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 아,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네. 뭐였어요? 그래서 둘 다 안 갔어요. 저는 교회만 갔습니다. 교회 오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자, 시작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 어제 있었는데 이 소식 보면서 드시는 생각 5글자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나중에 두 분 추첨하고요.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당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이 두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됐는데 반대표 이제 다수가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13석이거든요. 전부 당론 가결로 채택했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6석인데 전부 당론으로 가결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129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찬성이 139 정도 나왔으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탈당한 민주당 포함해서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75명인데 여기서 이제 이탈표가 10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냥 부결의 표를 던졌다. 네. 이거는 뭐 일사불란한 대우를 유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또 방탄에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당 혁신하고 쇄신하고 뭐 한다는데 사실 이게 쇄신 아닙니까? 우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준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 대표도 당시 대선 때 공약했던 사안이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번 4번은 그랬지만 이번은 우리가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가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바뀐 걸 보여주려면 이런 게 혁신인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로만 혁신이고 역시 이거는 방탄에 대한 어떤 그 정말 특권만 누리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죠. 네, 최수영 평론가 이런 얘기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뭐 봉침 뭐 날릴 수 있겠어요? 아, 달리죠. 저는 논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얘기를 보세요, 첫째 이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소속. 그래서 뭘 민주당이 탈당하고서. 무슨 특권을 누려요. 민주당이 특권을 누린 게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이 두 그럼 분은. 175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니 제 말은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자유투표 한 거지 본인들이 누리는 특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찬성표가 아니라 반대가 됐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안 받거나 수사를 안 받거나 재판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인신을 구속하냐 마냐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해 보건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이 인신을 구속할 만큼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돈봉투 사건이 돈봉투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잘 됐다고 저는 잘한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잘못됐고요. 그러나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구속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속을 다 할 만큼의 문제이냐의 그런 판단이지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의 판단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네. 저도 한마디만 예. 아니 그렇게 자신 있고 내가 이게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판사님 앞에 가서 설명하면 될 일이지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할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설명한 판사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면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그 다른 건도 그렇게 해서 하영재 의원 건도 불구속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내가 억울합니다 하지 말고 판사 앞에서 소명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떳떳하고 더 국회의원다운 처신이 아닌가요? 전 그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자기들의 선택인 거고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까지 자기들의 듣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설명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대거 반대표를 던졌을 거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되게 체포 동의안이 집행되도록 찬성해 달라고 설득을 하면서 얘기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여 명의 민주당원이 표결을 참여하고 있어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그 겁니다.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표결을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걸 통과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는 발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세게 항의할 수밖에 없죠.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의 고유 영역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에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고요. 이런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내 설명에 모욕감을 느껴 부결을 시키는 거냐.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라고까지 얘기하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들 하세요? 저도 한동훈 장관의 그 이야기를? 저 사실 어제 그 라이브로 계속 봤거든요. 근데 보는 데서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도 아까 아차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자극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결시켰다? 저는 그거야말로 더 웃긴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이제 저는 그 검사했던 이거 조사를 했던 검찰에서 이제 법무장관으로 넘기면서 20여 명 정도가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진술이 나왔다 하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다만 이런 정황이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온당하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투표하기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사실은 좀 옹색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게 아니라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이게 이제 조사가 계속되면서 돈 받다고 특정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체포동의안에서 날라올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한 것 아닌가라는 저는 추론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해요. 정말 이분은 왜 자꾸 이런 발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최소영 평론가 앞에 약간 그걸 비판하려다가 그거 안 하고 딴 얘기만 쭉 하는데 아니 입법부를 무시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면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신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동의안에 찬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아니 그리고 20명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요. 특정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황이지 그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투표하려고 앉아있는 의원들한테 여기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여기 있는 20명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투표하는 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혹자는 또 일부러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극을 한 거죠. 자극을 시켜서 이거를 또 부결을 시켜갖고 민주당이 혁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그것이야말로 음모론이죠. 아니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도발적 발언에 자극이 되어서 내가 그 가표를 던지고 부표를 던졌다.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저는 그건 너무 옹색한 논리고요. 한동훈 장관이 못마땅하고 마뜩치 않고 이게 좀 마음에 굉장히 좀 불편했으니까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어저께 기류는 부결적으로 가자가 당론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결적으로 가자가 대다수였다고 생각해요. 다만 윤관석 의원과 이상만 의원의 기류가 좀 달라서 10표 이상의 표 차이가 났던 거는 약간 좀 내부에 미묘했던 점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솔직한 평론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서 얘기를 하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부적절하니까. 그러니까 직설적이었는데 저도 굳이 해야 했었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표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20명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표결을 하러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이건 말이 됩니까? 입법부를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많고 또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국회에 와서 국회를 정말 존중한다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 듣고요.
자, 청취자 5글자 의견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 보시면서 드시는 5글자 생각입니다. 법위에 국회 특권 짱, 빙산의 일각, 어쩌스까잉, 거기서 거기, 검내로남불. 검찰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죠. 검찰 내로남불. 네. 줄이기 어렵네. 껄쩍지근혀.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이 뉴스가 많이 나왔던 대목이 이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민주당 날선 공격에 기준에 맞다면 나는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 요 장면 듣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아주 강렬해서 소신이 있는데요. 네, 민주당 김영주 의원 질의에 한덕수 총리가 나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들 어제 뭐 다 보셨다면서? 예. 라이브로 다 보셨다면서요?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총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도 지금 여러 가지 괴담이 난무하니까 과학으로 접근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있었죠. WTO 음용수 기준이 삼중수소가 1만 베크렐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충족이 된다면 마시겠다 한 거니까 괴담보다는 과학에 입거해서 과학적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은 충분히 마실 수 있다. 지난번에 그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와서 했던 얘기와 이제 유사한 그런 앨리슨 교수와 유사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만일 피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그 난무하는 괴담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부가 입증하고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저는 그런 차원의 발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 1만 베크렐이면은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니 그렇게 깨끗한 물인데 그걸 왜 버리냐 아깝게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럼 그걸 일본에 쓰면 되지. 막 사람이 먹는 거 다 떠나서 농업연수 이런 데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내보내는 거죠 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 한덕 총리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게 안전하다면. 근데 그게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본의 검증만 돼 있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WTO예요. 지금 현재 일본 그거 조사한 데는 IAEA예요. 두 군데가 다릅니다. 그럼 WTO에서 그럼 조사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 한덕수 총리의 말의 전제 조건을 보자면 결국은 한덕수 총리의 말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동의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IAEA 결과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WTO가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시료를 채취해서 제대로 검사를 해서 검증을 하든지 그러면 마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일본이 IAEA 결과만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해야죠 당연히. 네. 저는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하고 질의응답했던 의원은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입니다. 바로 잡았고요. 근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핵심 자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논쟁이 있는데 자, 준비됐죠? 들어보겠습니다. 후에서 나온 총리님, 농도가 제대로 정리님, 작동 안 우리 해가지고 정부가 필요도 없는 자료에 일부러 요청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많은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받아야죠. 안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의원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안 받았다니까요 지금. 아니 중요하다는 게 다를 수 요청했는데 있다 안 이거죠. 못 받고 있다고요. 의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가져가시라니까요. 있다는 거죠. 아니, 정부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못 받는 게 자랑입니까? 네. 좀 뜨거운데요. 오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 질의한 민주당 의원 이름은 아직 좀 파악이 안 됐고요. 하여튼 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총리 간의 어떤 논쟁입니다. 이 질의응답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원안이 그러니까 현지 답사 가서 현지 조사 가가지고 자료 요청했다는 걸 다 못 받았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못 받은 자료니까 지금 자료 요청한 의원에게 주지 못하는 건데 저는 뭐 우리 정부가 요청할 건 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객관적으로 지금 총리의 답변대로 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지만 원안위 측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요청 안 한 자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누가 더 중요하냐고 여겼던 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이게 정부가 무능하거나 조사단이 할 일을 못했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조금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그러니까 자료인지. 지금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는 걸 못 받았다면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 자료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조사한 내용의 자료를 달라는 거죠. 그것도 못 주고 있어요. 왜 안 주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렇게 우리의 시찰단이라는 것도 참 웃기지만 그 시찰단이 가서 보는 거 다 보여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와서 자료 요청한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거 안 보내주잖아요 지금. 일본이 뭐를 숨기고 싶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신 있다고 왜 안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정부는 끝까지 이거 보내달라고 하고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시찰단이 가서 하고 온 것도 지금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시찰단이 요구한 자료마저도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일본의 태도라고 하면 과연 이게 안전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료 못 받으면 정부가 끝까지 요구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면 안 돼요.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료 다 받고 검토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찬성하면 안 된다고 의원이 생각해요.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네요. 신영대 의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우리 여야가 그 이 오염수 방류 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시기가 지금 조금 논란이 남은 건데 저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저는 여야 국정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IAEA 보고서 나오고 우리 원안이 보고서 나와서 같이 저는 조사 결과를 같이 청문하듯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IAEA 조사가 나오기 전부터 해야 돼요. 왜 IAEA 조사가 아니 나올 때 그래야지 기다리는 거예요 팩트 체크가 지금. 되잖아요. 아니 팩트 IAEA 체크도 뭐라 그랬고 우리 원안이 조사의 근거는 뭐고 이렇게 교차 분석하면서 질의해야지. 우리가 지금 아무런 자료 없이 질의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공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뭐 우리가 받은 자료만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요. 원전에서는 어제부터 방류 시운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 나오지는 상관없이.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나서 윤석열 정부 비판한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는데요. 요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하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질의응답 과정 들으셨는데, 자 최재형 평론가 이 상황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반응하고 있는 게 사실 주재국 대사는 그 해당 주재국과의 우호 설린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대사 특명 정권 대사 아닙니까? 근데 도발을 했어요. 본국 정부의 훈령을 거의 받다시피 해가지고 그건 뭐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10페이지짜리 읽을 때는 다 그렇게 한 건데 자 그렇다 해서 본인의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한 게 과연 특명 정권 대사가 할 일인가요? 근데 이게 도를 넘은 것인데다가 근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우리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또 역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아주 잘못 판단한 판을 깔아준 것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에 좀 뭔가 좀 지금 이게 꽃을 피우려고 하는 시기에 중국이 여기에 정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외교에 대해서 지렛대 활용 차원에서 좀 도와주려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자유외교에 가까운 건 저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2년차 외교 접어든 거를 저는 정말 이렇게 발목 걸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걸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를 아니 시하이밍인가 이 대사를 비판하는 건데 이해를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이해를 하겠지만 왜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대체. 생중계 누가 해줬어요? 아니 생중계를 유튜브로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공식 채널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걸 알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예측 안 됩니까? 예측 안 돼요. 예측이 됩니까? 아니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불러가지고 최소한 대사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반응 지금 국민의힘 비판은 지점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은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측을 할 때는 그런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 한 발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예측 가능하냐고요. 자, 관저로 초청해서 밥 먹자고 했을 때는 가장 이례적이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 했고 시간 동안 그렇게 짰으면은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할 얘기가 있겠구나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정도에 끊거나 대사로서 이거는 조금 도를 넘는 행위 같습니다라고 제지를 하거나 무언가 액션이 있었어야죠. 전직
전직 여당 대선 후보입니다. 일단 이거를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최수영 평론가도 예측을 못 해요. 만약에 거기 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서 끊고 아니면 뭐 거기서 왜 그렇게 하느냐 또는 뭐 못하게 하고 이게 또 다른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예요. 도발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 도발한 문제는 외교 라인을 통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예를 들면 대사 조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의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말을 끊는 순간 중국이 또 어떻게 자, 반응하겠어요? 이게 그런 이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유튜브로 이제 방송이 됐던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워낙 이렇게 뜨겁게 두 분이 의견 좀 차이가 있으니까 두 분이 저 이재명 당대표고 옆에 제가 네. 싱하이밍 대사가 막 10페이지짜리 막 읽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할 제가 겁니다. 싱하이밍 막 읽고 저는 있어. 대사님 오늘 저 양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좀 조용히 때문에 해서 읽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안 되든가 이렇게 저는 약간의 그 제스처라도 행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가능해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건 어려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돼요. 항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뭔가 또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뭐 설전을 벌이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싱하임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격이 뭐 어때서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동관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학폭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물론 이동관 지금 뭐 특보죠, 특보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국민적 감정하고 대치됐을 때는 상당히 큰 흑폭비 올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맞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이 가짜 방송 언론 탓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와서 지금 그때 진술서라고 하는 것이 정식 진술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그 교사가 개인적으로 취합한 것이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라고 이제 했던 그 학생이 그 당시에 자기도 같이 맞대응했고 그 말하자면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화해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꼭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 주장에만 너무 만연사상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게 이동환 특보 측 입장인 것 같아요. 입장이죠. 이게 4명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4명이에요. 그중에 1명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했다 하더라도 학폭이 일어났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불결 소식 드시면서 5글자로 청취자 여러분 의견입니다. 특혜를 없애 똑같은 국회 아따 징하네 혁신 정치에 국민은 뒷전 또 AI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또 의견도 주셨고요. 자, 두 분도 한 줄 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법대로 하자. 교수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아니 이거 어디서 나타났어요? 자, 이번엔 최수영 평론가였어요. 3, 2, 1. 방탄 불패당. 이 살아있네. 에? 최수영 평론가 오늘 뭐 이긴 것 같은데. 방탄 불패당. 방탄. 저기 최진봉 교수님, 네. 그 김경래 PD 목소리 난다고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녹음된 어디서- 거 트는 거예요. 아, 녹음된 거 트는 거예요.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